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오랜만에 특별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비관적이시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본 댓글이 이거예요. 새벽 5시에 댓글을 다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요. 국토연구원의 충원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한 충원인지 모르겠어요. 주택시장 불황 초입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두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침에 새벽 5시에 쓴 글 항상 비관적이시네요. 이런 걸 보기 싫어요. 세상 삐딱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할 필요 뭐 있을까 싶어서 제가 조용히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 더 이상 이분의 댓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보 교류를 위한 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댓글을 열어놓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댓글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조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세스님은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몇 달 전 중동 쪽 아파트 여긴 괜찮다. 이분 댓글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프린세스님 댓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파트 저렴하게 매수했어요. 제가 뭐 아파트 어느 지역이나 자기 사는 곳 다 괜찮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죠. 다만 가격이 문제죠. 저렴하게 매수하셨다니까 저도 마음이 살짝 좋습니다. 네. 그때 알고 있던 지인분은 레고 아파트, 아마 아이파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싸다 할 때 매수 못했다. 그때 가격이 3.8억 정도 됐죠. 분양가 한 2.7억 정도 됐을래나? 네. 물가 상승률, 한 지난 10년간 40% 정도 상승했다고 반영했다고, 요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 딱 물가 상승률 정도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다. 그러면, 이거, 분양가 대비 비싸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과한 것 같지는 않다. 이게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을 때 가격이거든요. 제가 요 정도 가격 오면은 그냥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드리지만 지금처럼 흔해 빠진 30% 하락 여기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물론 동네별로 제가 가보니까 괜찮네. 이런 동네들이 있다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하죠. 또 집을 더 사시려는 모양인지 아무튼 또 샀던 가격이 또 떨어질 수도 있다. 아무튼 샀는 사람은 제 방송을 다시 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비관적이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 많으면 빨갱이 식으로 해가지고 뭐 좀 이야기 좀 해보고자 하면은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입을 이렇게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이거 아낌없이 멤버십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한 40분, 한 40분 정도 되세요. 제일 앞에 있는 케빈 장님 이런 분들은 한 1년 8개월째 후원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저 이분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댓글 남겨주시고 실시간 방송하거나 이럴 때 오셔서 글도 좀 남겨주시고 투자 임장 관련해서 살펴보시고 저 같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필요하더라는 거죠. 대구에 있는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데 이빠른 소리 했다가는 사람들 시비 털어가지고 다 강퇴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게 뭐였어요? 온갖 상승론자들만 득세할 때 뭐가 맞는 얘기인지 뭐가 틀린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불인이들이 부동산 커뮤니티랍시고 대구에서 제일 유명하답시고 들어와서 딱 보면은 이런 글들밖에 없어요. 온통 장밋빛이에요. 그 시장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다 봤잖아요. 제일 비싼 가격에 이렇게 떠벌리고 어느 아파트 좋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팔고 도망갈 확률이 더 높더라. 좋으면 좋은 대로 가만히 보고 있지. 어디 아파트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다른 꿍꿍이가 있을 확률이 더 높더라. 물론 무조건 까내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싸게 사고 싶은 마음에 까내리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좋다고 떠벌리고 팔고 도망가고 입 싹 닫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저 같은 이야기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곳에서 글 쓰고 싶어요. 근데 쫓겨났어요. 엄청난 글을 생산한 엄청난 그 조회수를 기록하는 그런 글들을 만들어내곤 했었는데
버텨내기 힘들었어요. 제가 그 인베스팅에 환율 게시판 이런 데 보면 가끔가다 볼만한 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것도 있는 글을 하나 제가 어제 복사를 해왔는데요. 하나 읽어 드릴게요. 넘쳐나는 정보에서 선별을 잘해야 하는 시대. 너무나 피곤합니다. 연준 기준금리가 어쨌고 저쨌고 신경 써야 되고 파월이 무슨 얘기해야 하는지 신경 쓰고 분석해야 되고 어려운 경제 용어도 공부하고 그런 용어를 쓰고 뭔가 이야기하면 내가 마치 모든 걸 알게 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보통 전문가란 사람들이 이런 정보들을 방송에서 나와서 자기인 것인 것처럼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연합인포맥스, 서울경제,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검색 몇 번만 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말입니다. 어려운 경제용어 도표 등을 많이 아는 사람이 부를 축적할 수 있다면 오히려 부를 축적하는 게 쉬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말이 와닿습니다. 내가 쫓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면 내가 가진 그릇만큼 가질 수 있는 것. 저는 이 그릇을 키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꼭 뭐 돈을 많이 담는 그런 그릇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면 탐욕이 되고 나도 모르게 늪에 빠집니다. 이 고점에 잡는 사람들 자기 욕심에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이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란 게 망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망해야 얻을 수 있어요. 망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뭐 일본의 사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안 망해도 누군가 망했는 경험, 저도 물론 망해봤어요. 그리고 성공도 해봤어요. 누군가는 망해야지 얻을 수 있죠. 뼈저리게 느껴봐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정 기간이 되면 오르냐 내리냐 그런 게 아니라 얼마까지 간다는 게 토론의 주가 될 것이라고요. 개인만의 뷰를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이분은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환율에 대해서 원달러 환율. 전문가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지 제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저도 전문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남들보다 정보를 조금 더 모아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조금 더 나눠주고자 함이지 전문가 아니에요. 정보는 넘치고 내가 선별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하루에 100원만 등락해도 개인은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이 환율 시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로 이자 받으시다가 어쩌고 저쩌고 던질 때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주옥 같은 멘트들이 다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정말 박식하다 못해서 차고 넘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 환율 시장이나 이런 데서 성공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르고 내리고 마치 점쟁이처럼 맞추고 했던 사람들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자기가 원하는 정보 그런 것들만 편향적으로 끌어모으다 보면은 어느샌가 시장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고 방향성이 생겨버리죠. 편향이 생겨버리죠. 그로 인해서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더라. 선물 시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세상 긍정적인 사람들의 화법.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집 사지 말고 거지처럼 계속 사세요. 저한테도 저런 말도 하고 이거 아무 때나 다 시비 틀러 다니는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사연 제가 댓글에서 보고 나중에 답을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있어서 보면은 여기 휴지통 같은데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무주택 40대입니다. 40대 사실 뭐 일반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직장인들이 집 사기 쉽지 않아요. 엄청난 대출을 끌어안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일 거예요.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 눈치만 보고 있었다. 금년에는 꼭 집을 마련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지금 실수요 시장으로 많이 뛰어들죠. 실수요 시장으로 많이 뛰어들어서 2023년의 거래량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너무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들어가시는 분들 계신 거죠. 올 초 대비 대구 부동산 몇 억씩 다시 올랐어요. 몇 억씩 다시 오른 곳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몇 억씩 오른 곳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몇 지역들 있긴 있는데 고점 대비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몇 억 올라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점 대비 30%, 적은 곳은 20%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온통 언론은 무조건 오를 거니 서두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상 내 집 마련하려니 대출금리도 신경 쓰이고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감이 안 옵니다. 이런 글을 남겨뒀어요. 그래, 세상 긍정적인 사람들 이런 데 와서 이런 댓글 달지 마시고, 이런 거 지금 150층에 사람 있어요 하는 데 있어요. 좀 무조건 우상향 아닙니까? 여기 가서 좀 도와주세요. 여기 가서 밑에 밑받침을 좀 해주세요. 무조건 우상향 아닙니까? 10만 원 하던 게 150만 원을 가고, 마치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을 우리 에코프로가 모두 다 담당할 것처럼 그런 화려한 글들 있죠. 이 꼭지가 왔구나. 이 가격일 때, 요 가격 150만 원, 150층을 찍었을 무렵에, 인터넷에서 돌았던 글이 하나 있어요. 공매도, 외국인 세력의 공매도. 이 한 110만 원 정도 하다가, 공매도 세력의 쇼커버링 때문에 가격이 치솟다는 현상이 있었죠. 공매도 세력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죽고 살자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주 희망적인 글을 썼어요. 지금 공매도 몇백억 몇천원치 물건이 있는데 그 사람들 쇼커버링 들어온다. 팔았던 물건 다시 사야 돼. 쇼커버링 들어오면 이 가격이 200만 원을 갈 것이고, 또다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 300만 원을 갈 것이고, 또다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 500만 원을 갈 것이고, 이렇게 화려한 머릿속으로 이 계산기를 돌린다. 그러면 그게 꼭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파트 시장에서도 내가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요번에 딱 팔고 나가면은 딱 좋은 데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꼭지에 맞닥뜨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비슷해요. 그러면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하는데 쌀 가격을 한번 볼게요. 쌀 가격 97년도에 20kg 한 4만 원 정도 했어요. 이거 1980년대로 가도 쌀 가격 한 80kg 기준 얼마쯤 했을래나. 그때도 한 14, 5만 원 그때도 했을 거예요. 이 쌀 가격이 수십 년째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이 뭐 자산 가격이 오르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쌀도 한 20kg에 한 20만 원 정도 주고 사 먹고 이래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무조건 뭐 집값이 올라야 된다. 뭐 철근도 빼먹고 뭐도 빼먹고 이렇게 집기나 말기나 무조건 집값 올려야 된다. 건설업자 관련된 사람 아니고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TV 가격 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 25년 30년 전 PDP 뭐 PDP TV 이런 거 PDP TV 가격 한 60인치 한 55인치 정도 되는 거 한 1000만 원 했을 거예요. 그럼 물가가 오르고 뭐가 오르고 이러면 지금 뭐 75인치 한 80인치 이런 것도 흔한 TV 시장이잖아요. 이런 거 지금 그러면 가격을 한 3천만 원 주고 사야지.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다 오르는데 TV 값도 올라야지. 이렇게 또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아파트 시장은 지나치게 좀 비싼 경향이 있죠. 세상 긍정적인 사람들은 쌀도 한 포대기에 한 100만 원 주고 사 먹고, 에코프로도 한 1000만 원 주고 사고. 그게 긍정적인 건가요? 그게 낙관적인 건가요? 쓸데없는 얘기 앞에 길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국토연구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시장 불황 초입이다.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례 보금자리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8월달, 9월달 하면 거의 이제 진짜 종료가 임박했습니다.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거의 한 80% 돈이 써였거든요. 이제 돈이 한 7조, 8조 정도 남아 있어요. 한 달에 한 2.5조씩 돈 쓰거든요. 안 써도 그 정도는 써요. 그럼 9월달 되면 거의 소진이 돼요. 이제 소진될 때가 다 돼가니까 슬슬 입을 털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실직고합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주택시장이 회복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 그 다음 가격 반등과는 반대되는 전망인 셈이다. 지금 주택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분위기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특례 보금자리론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아니라고 이야기 실토를 냈습니다. 실토를. 긴 시간이 필요하다. 요 보고서 있습니다.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 완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연구 보고서가 국토연구원에 나와 있어요. 그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제목으로 넣으면 찾기가 쉽잖아요. 그냥 구글에서 이 제목을 넣어서 검색을 하시면은 요거 PDF 파일로 바로 검색이 돼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경착륙 단계는 지났지만 여전히 불황기 초입에 있다.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는 더 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갑자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니까 갑자기 뭐 고비를 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거의 40조에 가까운 돈을 풀었어요. 40조에 가까운 돈을. 근데 뭐 주담대 한 달에 뭐 6조씩 늘어나는 거 다 이거잖아요. 이거. 이것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야기하는데 댓글을 한번 찾아보면 웃겨요. 응, 아니야. 그거 계속될 수 없다. 또 하나 있습니다. 기껏 막아줬더니 기껏 경착륙 되는 거 막아서 연착륙으로 유도해줬더니 결국 돌아오는 것은 고분양가로 보답함. 연구 보고서 요약된 부분, 요약 부분 보면 됩니다. 최근에 경착륙 우리는 3번의 시기를 겪었다. 그리고 금융위기에 이때 경착륙을 겪고 나서 이랬죠. 일시적인 반등이 왔다가 다시 뭐 수도권 기준으로 대구는 조금 더 빨리 반등했지만 수도권 기준으로 2013년, 2014년까지 하염없이 속절없이 흘러내리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요 시기 느낌 좀 비슷하지 않나요? 경제 위기 규모도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왔다가 반등했다가 이 몇 년을 또 흘러내리는 이 시기 물론 집 사놓고 집값 신경 안 쓰고 살다 보면 또 있고 또 괜찮은 지역은 또 오르고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곤 하겠지만 이 맨날 집값만 들받아 보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주택시장 경착륙 완화 정책의 주요 내용 뭐였냐 살펴보면은 먼저 경착륙을 초래한 것은 금리 인상이 이것을 초래했다. 그 다음 뭐 수요 억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했었다. 그래서 뭘 했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금융 개선, 뭐 몇 가지 이렇게 기조로 내걸고 했던 게 뭐였냐면 요 부분이에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했던 것이 규제지역 해제. 대구 규제지역 없죠. 다 풀렸죠. 대출금리 인상 억제. 이거 엄청나게 억제해서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2%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200 베이시스 포인트? 네. 이만큼 격차가 벌어질 정도로 금리를 엄청나게 억제해 왔다.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장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 도입했다. 이것을 통해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아냈다. 규제지역 해제했을 때 경착륙 막을 수 있었나요? 이거 해제도 못 막았어요. 대출금리 인상 억제? 요건 일단 보류해두고 가장 크게 부동산 시장 연착륙으로 이끌었던 것은 특례 보금자리론. 이거 빼고는 사실 규제도 거의 없는 지금 시장이에요. 거의 무법지대. 아무나 막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다만 쩐이 없더라. 요걸 통해서 가격 거래량 감소폭을 크게 둔화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걸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주택시장 지표와 순환 국면 분석 결과 조기의 경착륙 위험에서 벗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지만 경착륙 위험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완전한 회복 내지 상승 국면으로 전환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상승 국면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라고 국토연구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 끊기고 나면 이 효과들, 이것들이 반작용이 시작되죠. 규제지역은 뭐 사실상 다 해제됐고, 대출금리 억눌렀던 것 폭발하고 있죠. 특례 보금자리론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줄어들었던 거래량 감소폭을 둔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요인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 수 있다. 지금 안 좋은 일들만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긍정의 힘으로 대출금리, 기준금리 1.5%로 떨어뜨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100조 풀고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국토연구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